안녕하세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조선 8대 임금 예종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종은 재위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신공신과 구공신 간의 세력 다툼, 그 결과 일어난 남이의 옥사를 순차적으로 살펴봤고 훈구파, 살인파, 붕당 등에 대해 간단한 흐름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왕은 조선 9대 임금 성종입니다. 성종의 재위기간은 1469년부터 1494년까지 총 25년이고 이름은 이혈, 묘호는 성종입니다. 성종을 살펴볼 키워드는 후계 서열 3위와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 한명회의 추락과 언론 3사에 등용되는 살인세력,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 희대의 스캔들 어우동, 그리고 경국대전 정도입니다. 먼저 후계 서열 3위와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을 살펴보기 위해 할아버지 세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의 가계도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7대 세조와 정의왕후 윤씨 사이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의경세자와 둘째 예종입니다. 의경세자는 소해왕후 한씨와의 사이에 월산대군과 잘상군을 낳았고 예종은 안순왕후 한씨 사이에 제한대군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이 후계서열 1위겠지요. 근데 나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아무리 수렴청정을 하더라도 4살이 왕이 되기엔 무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제한대군은 패스되고 다음은 의경세자의 2 아들이 나왔는데 첫째 월산대군은 16살, 둘째 잘산군은 13살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월산대군이 후계자가 되는 게 맞아 보이지만 후계자는 둘째 아들 잘산군이 됩니다. 실록에는 월산대군이 병약했기에 둘째 잘산군이 보위에 올랐다고는 하나 실제 이유는 잘산군이 바로 한명회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당시 한명회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이렇게 잘산군은 숙부 예종이 죽은 당일 바로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바로 그가 9대 임금 성종입니다. 여기서 한명회의 딸들에 대해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명회에게는 총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그중 2명을 세조의 집안에 시집을 보냅니다. 자신의 셋째 딸을 예종의 첫 번째 아내로 보내고 넷째 딸을 성종의 첫 번째 아내로 시집 보냅니다. 이렇게 한명회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왕실과 사돈을 맺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 딸들은 모두 20살을 넘지 못하고 후사 없이 요절합니다. 자, 이제 성종은 13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12살의 왕위에 오른 단종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아무도 없었던 단종과는 달리 성종에겐 자신을 지켜줄 왕실의 여인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할머니인 세조의 아내 정의왕후 윤씨, 자신의 어머니인 소해왕후 한씨, 숙모님인 예종의 아내 안순왕후 한씨가 있었습니다. 성종은 이렇게 든든한 뒷배를 믿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이 시작됩니다. 성종의 할머니 정의왕후 윤씨는 모든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성종은 할머니의 그늘 아래 경연을 참석하고 유학을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가 갈수록 모범군주로서의 면모를 갖췄고 할머니 정의왕후도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잘한 일은 성종의 공으로 못한 일은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늘 성종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을 위해 종친이자 예종 때 실력자로 급부상한 구성군을 폐서인하고 유배시킵니다. 성종 6년 한명회와 더불어 훈구 대신의 상징이었던 신숙주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훈구 대신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고 20살이 된 성종은 드디어 자기 정치를 시작합니다. 수렴청정이 끝나고 성종의 친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숙주가 죽었으니 훈구 대신의 절반이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신숙주와 더불어 한 세상을 같이 누렸던 한명회의 추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왕후가 수렴청정 중단 교지를 내렸을 때 한명회는 유독 이를 반대했는데 성종은 이것을 건드립니다. 여러 신하들 앞에서 한명회가 대왕 대비에게 말했던 말을 얘기하며
여러분은 내가 그리 못 믿어오신가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여러 신하들이 부랴부랴 한명회의 국문을 청했으나 성종은 웃어 넘깁니다. 친정을 선포하자마자 성종은 최고 실세 한명회를 타켓으로 가볍게 잽을 몇 방 날렸던 것입니다. 권력의 힘이 한명회에서 성종에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신하들도 점점 한명회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한명회는 돌아가는 판세를 보고 자신이 먼저 선수칩니다. 전하, 제가 오랫동안 발병을 앓았사온데 요즘 들어 더욱 심해지니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역시 한명회다운 기지입니다. 이렇게 한명회는 모양새 좋게 정계에서 물러난 듯 했으나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집니다. 성종 12년 명나라 사신이 왔는데 그 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한명회는 자신의 정자인 압구정에서 연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종이 압구정에서 연애를 반대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으로 변경하자 한명회는 갑자기 자신의 아내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압구정에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에 성종은 빡칩니다. 한명회의 직첩, 즉 관직을 모두 걷어버립니다. 그 길로 한명회는 계속 힘을 잃고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훈구 대신들의 대표 신숙주와 한명회가 떠났지만 훈구 세력들은 여전히 넓고 깊게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성종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들을 펼칩니다. 우선 훈구 대신들이 승정원에 상주하여 임금과 정사를 논했던 원상제를 폐지합니다. 원상제는 세조가 죽으면서 홀로 남은 예종을 위해 만든 제도였는데 성종은 자기 정치를 시작하면서 원상제부터 없앱니다. 그리고 대신들을 견제하고자 언론기관인 사헌부, 사관원의 비판 기능을 되살렸고 장서보관소에 불과하던 홍문관의 경영과 자문 역할의 언론 기능까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 이후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묶어서 언론 3사 또는 그냥 3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소위 언론 3사와 여기서 일하는 대관들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신하들을 일컫는 말로 대신, 대관이라는 호칭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신은 클, 대, 신하, 신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삼정승을 비롯하여 높은 관직을 가진 신하를 통칭하여 가리켰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당시 권력의 핵심에 있는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럼 대관은 누구냐? 대관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는 언론 3사에서 근무하는 젊은 신하들입니다. TV 사극에서 아니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를 연신 외쳐대며 임금의 주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관들입니다. 이런 대관들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언론 3사에 대해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듯하여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헌부는 감찰기관으로서 당시 고위공직자인 대신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임금에게 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원과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합친 기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헌부에서 일하는 신하들을 대관이라 불렀습니다. 사관원은 언론기관입니다. 직무는 간쟁과 논박입니다. 간쟁은 왕에 대한 언론으로 왕의 언행이나 시정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언론이고, 논박은 일반 정치에 대한 언론으로 논박의 대상은 그릇된 정치일 수도 있고 부당, 부적한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기관들이 있어 정부를 견제하지만 당시는 정부 안에 사관원이라는 언론기관이 있었고 여기서 왕과 대신들의 언행이나 시정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관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간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헌부에서 근무하는 대관과 사관원에서 근무하는 간관의 앞자만 따서 대간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종 때 장서보관소에 불과하던 홍문관을 옛 집현전을 대신할 기관으로 변모시키면서 경연을 담당하게 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기니 이때부터 홍문관도 언론 3사에 끼게 됩니다. 이렇게 언론 3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누군가가 언론 3사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KBS, MBC, SBS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이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종은 훈구 세력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언론 3사의 기능을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지방 살림 세력들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방의 살림 세력이란 누구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다시 고려말 신진사대부의 등장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고려말 등장하는 신진사대부는 정도전 등 조선을 개국하자는 급진 개화파와 고려를 유지하자는 온건 개화파로 나뉘었습니다. 조선이 개국되자 정도전 등 급진 개화파 공신들은 각자 한 자리씩 차지하며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반해 종몽주를 따랐던 온건 개화파들은 조선이 개국되자 지방으로 내려가 후학을 양성하며 자신들의 포지션을 최대한 낮춥니다. 대표적인 분이 종몽주, 권근의 문화에서 배운 길제입니다. 길제는 여러 제자들을 길러냈고 그의 수제자 중에 김숙자가 있었고 그 학맥은 그의 아들 김종직에게로 전수됩니다. 송종은 김종직이라는 자가 여러모로 뛰어남을 파악하고 홍문관으로 불러올립니다. 이어 홍문관의 실질적인 수장인 부재학에 앉히는 등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 시기 경상도 선비들이 과거에 많이 급제하여 정계에 진출했는데 이들은 김종직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였고 사람들은 이들을 경상도 선배당이라 불렀습니다. 김종직 사단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김종직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자 성종은 이들의 상당수를 언론 3사의 대간에 포진시키고 이들을 통해 남은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선비사, 수풀림을 써서 살인파라고 불렀습니다. 김종직은 연산군 편에서 무오사화의 원인이 되는 조의제문을 작성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것은 연산군 편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와 희대의 스캔들 어우동 그리고 경국대전에 대해 살펴보고 성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명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다고 앞에서 다뤘습니다. 그중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왕비로 혼인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셋째 딸이 예종의 첫 번째 아내 장순왕후 한씨였고 넷째 딸이 성종의 첫 번째 아내 공해왕후 한씨였습니다. 여기서 이런 왕후들의 이름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저 한명회가 자신의 두 딸을 예종과 그의 조카 성종에게 각각 첫 번째 아내로 혼인시켰고 이들은 모두 후사 없이 20살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명회의 딸 성종의 첫 번째 부인이 죽자 왕실 어른들은 후궁들 중 윤씨를 성종의 두 번째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윤씨는 당시 성종보다 12살이나 많은 연상녀였으나 행실이 반듯하고 겸손하여 정의왕후 윤씨 등 왕실 어른들에게 이쁨을 많이 받았었다고 합니다. 마침 윤씨는 성종의 아이까지 잉태했습니다. 그렇게 왕비가 된 뒤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연산군입니다. 이때부터 윤씨의 행동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왕실 어른들에게 거만하게 했고 자신만이 주상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성종이 좋아하는 후궁들에게 독을 타서 죽이려고 하는 등 투기를 심하게 부렸습니다. 그야말로 윤씨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용안, 즉 성종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성종은 결국 중전이 된 뒤 3년 만에 윤씨를 폐서인하고 폐서인한 지 다시 3년 만에 사약을 내려 죽여버립니다. 당시 연산군의 나이 6살이었습니다. 이후 연산군은 성종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씨를 자신의 어머니로 알고 자라게 됩니다. 그녀는 연산군 다음 왕인 중종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어우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우동이라는 희대의 스캔들 메이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반가의 딸로서 왕족의 종친인 태강수 이동에게 시집가서 왕족의 며느리가 됩니다. 이런 어우동은 자신의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이후 남편과 육총 관계에 있는 다른 왕족의 종친을 만났으며 양반, 유생, 선비 등 총 17명의 남자와 간통을 하였습니다. 당시 어우동이 큰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어우동이 바로 로열 패밀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권 실세 정치인의 아내가
여러 남자들과 간통하며 스캔들을 일으킨 꼴이지요. 어우동의 이야기는 성종에게 들어가고 결국 그녀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성종은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습니다. 경국대전은 세조가 당시 조선에 있었던 여러 법에 대해 모순과 부조화를 정리해서 영구히 시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취지로 편찬을 시작하였고 성종 때 비로소 완성된 조선시대의 최고의 법전입니다. 성종의 업적을 하나만 말하라면 주저하지 않고 경국대전 완성이라고 답하면 될 정도로 엄청난 치적입니다. 이상으로 9대 성종의 이야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치세와 시절이 좋아 태평성대의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9대 임금 성종. 그 태평성대 속에는 10대 임금 연산군이 몰고 올 거대한 태풍전야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10대 임금 연산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